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백번 양보에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다.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낙연 전 대표가 안타까움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닷없는 태세 전환. 언제는 나는 조국에게 빚이 없다고 말했던 분의 돌변이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변심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급해진 거죠. 경선은 중반을 넘어 그 끝을 향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년 2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타결할 회심의 한 방을 친문의 지지를 얻어 극복해 보자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1강이었던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구도가 이재명, 이낙연 2강 구도까지 온 가장 큰 것을 일단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래도 친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따라붙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든 싫든 친문의 등에 올라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2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하게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거는 소리만 있는 메아리죠. 이분의 이 어처구니 없는 태세 전환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꼼수가 먹힐까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본선 경선 3차 TV 토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강도 높은 추궁과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추 장관의 포효가 이 전 대표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님들은 40명, 이낙연 후보님 지원하는 의원님들은 무려 37명, 정세균 후보님도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바로 대표 발의하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이미 입법 발의하시겠다고 하고 또 4월 선거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특위에 맡겼다고 하니 이번에 뭐 그런 지금 오늘 그런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인사권에 도전하는 검사 한 명과 어떤 검찰 조직 오만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를 뒤늦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둘러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입법 발의도 할 수 있고요.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두려우신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캠프에 참여한 의원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하겠습니다. 네, 좀 저는 입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여태까지 뭐 상임위에 시켜놨다.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수백 건이 된다. 공은 다 차지하시고 문제 있는 걸 그러면 해결하시라 그러면 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선문답식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좀 있고요. 추 전 장관의 뼈를 때리는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논란의 종결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 정책과 자질, 과거 언행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네거티브 휴전선언 이후 첫 TV 토론인 만큼 비방전 수위는 낮아졌지만 기본소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등을 두고는 거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 마주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대전은 다시 불붙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논리와 언행불일치로 이 지사에게 여실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선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시거나 침묵하는 것이 이재명식 재벌 개혁이고 이재명식 공정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님들께서 속칼, 다칼,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막말과 험담으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자질론을 직접 거론하며 돌직구를 던졌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비판에는 영화 기생충까지 소환됐고 기본주택 비판에는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와 국민에게 빚을 졌다고 언급한 이낙연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도 쏟아졌는데요. 이날은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반과 관련한 진실공방과 최성해 전 동양대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 김두관 후보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자행했던 일들이 다시 한번 소환되며 전 국민에게 각인됐습니다. 상당한 치명타로 보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그간에 쌓아올린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17년 전 인터뷰를 고발 뉴스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포기일 때 참여했다. 혼자 살겠다고 빠지면 구차하겠다 싶어 노무현 탄핵에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노무현 탄핵 찬성 고비가 아니고 무엇인지 저로서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찬성파였습니다. 포결엔 참여하고 반대했다고 하는 이런 정치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반대했으면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생 가슴에 묻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얼마 전에 제가 표결엔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성해가 측근에게 이낙연 후보가 나한테 조국을 쳐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녹취에 나온 건데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열린공감TV에 이낙연 후보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최성해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건 고발을 안 하고 자꾸 사실이 아니라고만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지난 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대선 경선을 들며 결국은 원팀이 됐다면서도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를 수는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제기해온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정서를 당 중진위원이 공식화해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그 역소를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합치지더라도 나는 지지 못하겠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자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본경선이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경선 불복의 황당할 따름인데요. 이제는 경선 패배가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으니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낙연 캠프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 지지율 역전을 의미하는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지자 반 이재명 정서의 중도층과 지지층 흡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여당 수도권 중진위원은 이낙연 캠프가 급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품위와 품격, 정치 신사, 젠틀맨으로 통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자신이 안 되면 판을 깨겠다는 논리,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31% 안 찍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우려를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약간 협박으로 들렸다. 그 지사직 사퇴 문제 가지고 내가 집어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 저는 너무 참 쪼단하다, 어처구니 없다 하는 겁니다. 당대표 물러나셨으면 예.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뭐 해야죠.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예. 네, 그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벌이고 그쪽으로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예.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재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